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도대체 왜 보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는 그냥 딱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누군가에게 딱 온 거야. 열어봤네?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너는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다.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마. 나한테 사과하고 배상을 해라. 그러면 내가 법적 조치까지는 안 하겠다. 회신해라. 라는 내용 증명이 더. 자,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나는 걔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네? 자, 그건 진짜로 나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서 빨리 합의를 해. 빨리 합의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형사상 문제 제기까지 가지기 전에 얘랑 이걸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변호사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내 사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뭐 불리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지.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죠. 피해자는 내가 아무리 내가 살면서 평생 가진 온갖 평생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사죄문을 써서 줬다? 자, 그랬더니 막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죄문을 보니 막 눈물이 났다. 이러면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 항상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네 사과문을 보니까 더 화가 났다. 넌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네가 진짜 반성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반성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걔가 내 사죄문을 받고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아니면은 내가 네 사죄문을 받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가보자. 경찰서부터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피해자 측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할 거예요. 나는 한번 기회를 줬는데 걔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진짜 참으려다가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할 거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사과를 하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과를 했다. 나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었는데 내 사과가 부족했을지언정 나는 한 번도 피해자와 이런 걸로 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나마 피고인 혹은 피의자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죄질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납작 엎드려. 내가 진짜 잘못했다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혹 자기가 진짜 잘못했는데 합의하자 라는 식의 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하거나. 그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합의서를 잘 써야 돼. 합의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개인 간에 하다 보면은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여튼 합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걔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합의서를 나중에 또 제출을 하면서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튼 자, 요거가 제일 쉬운 거야.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든 사과를 해서 이걸 무마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자, 그게 아닌 경우가 이제 골치가 아프죠. 뭔 소리야? 내용 증명?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걔는 도대체 이 내용 증명을 왜 보냈을까요? 나는 이 내용 증명에 응할 생각이 없어. 근데 쥐가 얘기하는 그게 진짜 범죄고 쥐가 뭐가 증거가 있고 나를 그래 이렇게 골탕 먹이고 싶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냈으면 되잖아. 왜 나한테 우편을 보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고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없어. 자, 그런 경우라면 내가 이렇게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다.
내가 그때 거부했는데 너 왜 그랬어? 혹은 너 그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해라. 너 이렇게 한 적 있잖아. 라는 얘기를 내용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얘한테 전달을 한 적이 있다. 그게 하나가 증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걔가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게 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 네가 뭔가 나 때문에 불쾌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만나서 합의를 해보자 라고 해. 오케이, 인정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갖다 내거나, 증거로 얘가 인정을 했다, 근데 얘가 뭐 사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고소를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여튼 그거를 새로운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달리 해석하면 뭐다? 증거가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다. 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증거도 있고 뭐 하면은 될 거는 같은데 일단 번거로워. 자, 경찰에 내가 고소장을 내면은 내가 가서 피해자 진술해야죠. 뭐 그 이후에도 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도 해야지. 그 절차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나?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게 싫어서 진짜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건 걔가 사과하고 배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의사로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걔가 얘기한 거에 대한 전부가 뭐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덮고 합의를 해버려서 그냥 빨리 끝내는 경우도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첫 번째일 때가 이제 문제일 거 아니에요. 자, 아니지. 첫 번째일 때는 어떤 게 문제냐면, 나는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보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받았는데 너 뭔 소리야? 펄쩍펄쩍 뛴다면 내 무죄 증거로 내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얘가 두 번째 의사로서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건데 내가 뭔 소리야 라고 벌쩍벌쩍 뛰면 얘를 굳이 자극해가지고 하지 않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 그러니까 씹어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여튼 근데 어찌됐든 당사자 간에 소송이 시작이 된다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진짜 노답인 거야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의뢰인은 이런 적이 없대.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솔루션을 줘야 될까? 그러면 당신이 잘못을 한 게 없으니 우리 정정당당하게 형사소송으로 가서 걔보고 고소하라고 합시다. 고소하라고 해가지고 뭐 조사받고 제가 든든하게 뭐 변호인이 돼서 뭐 혐의 없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의뢰인을 위한 일일까요? 그러면은 피의자로 형사 입건이 된 전력이 남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또 돈 들고 이렇잖아. 그게 과연 의뢰인을 위한 것일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뭐 닥치고 뭐 덮어놓고 뭐 인정을 해서 빨리 그냥 이걸로 좀 무마해버리자라고 하면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증거를 아예 떠먹여주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또 우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대리인 대 대리인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의뢰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말 니네가 이걸 보낸 진위가 뭐냐? 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을 떠나서 그냥 좀 덮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복잡하게 가지 말자.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제 생각엔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양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강하게 대응해야지. 너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나에게 이렇게 보낸다는 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 내용 증명 보낸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 여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자, 내용 증명 보내는 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써서 보냈네? 자, 그러면 이게 변호사가 그냥 써줬을 리가 없으니까 증거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전조 같은 걸로 내용 증명을 보낸 거 아닐까? 어차피 내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랑 같이 소송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민형사 사건을 하는 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냈다라고 해서 이게 소송의 전조라고 함부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섣불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낸 거니까 그 변호사가 내용을 딱 검토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변호사도 생각해서 이걸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굳이 잘못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떤 분쟁을 더 유발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정말로 허위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 막 그러면 사실 그 변호사도 책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하는 변호사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당신이 보내고 싶어하는 내용 증명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송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신이 뭔가 협박이나 다른 분쟁에 어떤 가해자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보내시는 게 좋겠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보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변호사라면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돈 받고 나는 대리해주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뭐 이런 진술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의뢰인이 이런 걸로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했더니 기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내는 변호사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1차 검증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 경우라면은 그렇게 함부로 내용 증명을 보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하기엔 좀 쉽진 않을 테니까 좀 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 이 내용 증명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왜 얘가 이걸 보냈을까? 진짜로 합의하면은 얘 문제 제기를 안 할까? 아니면 내가 합의하자고 얘기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이걸 빌미로 하지 않을까?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래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전문가랑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내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한번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위험을 줄이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